오늘은 립마네밀 위쪽에 자리한 창푸학을 가보려고요. 지역 이름만 좀 다르지 그냥 큰 길만 건너면 됩니다. 오늘도 첫 끼는 카오소이입니다. 4년 연속 미슐랭에 선정된 로컬 맛집이에요. 중심지와는 거리가 있고 에어컨도 없지만 2024년에도 미슐랭을 받은 곳이라 가보고 싶었어요. 가격은 저렴한 편이에요. 카오소이는 50바트가량, 음료는 모두 20바트. 아침이니까 다디단 타이티 위드 레몬이라는 음료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타이티 라떼는 많이 먹어봤는데 이렇게 맑은 티는 처음이에요. 그 타이티 특유의 단맛 베이스에 레몬의 상큼함이 더해져서 되게 신기하고 느끼하고 상쾌한 단맛 깔끔함입니다. 카오소이 역시 맥도날드보다 빠른 속도로 나왔어요. 역시나 양은 한 젓가락이네요. 어제도 미슐랭의 카오소이 맛집 카오소이 닌만을 다녀왔잖아요. 그것보다 코코넛의 맛이 조금 더 짙고 전체적으로 농후한 풍미예요. 맵고 고소하고 짭조름함이 짙은데 상당히 맛있었어요. 카오소이 닌만보다는 저는 이곳이 더 제 입맛에 맞았습니다. 고수의 향과 맛, 코코넛의 풍미가 더 좋았거든요. 가격은 어제가 95바트, 오늘은 55바트. 양은 비슷. 다시 온다면 저는 카오소이 메사이를 찾을 거예요. 그런데 걷기에 좀 멀어서 고민이 되긴 하네요. 호다닥 먹고 커피 마시러 갑니다. 카오소이 식사하기 전에 미리 가야 할 카페를 고민하세요. 망설임 없이 바로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요. 굉장히 양치하고 싶어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창푸학에서는 가고 싶은 카페가 2곳 있어요. 먼저 방문한 카페는 로컬 분위기 가득한 매직 브루 커피. 지금 오전 10시인데 사람이 엄청 많네요. 아메리카노를 먹으려다가 주방에서 오렌지를 바로 착즙하는 걸 보고 오렌지 주스 아메리카노를 택했습니다. 커피는 로스팅 선택이 가능해 라고 하셔서 무엇 추천하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산미 좋아해? 과일 풍미 같은 거. 그래서 네 그랬더니 라이트 로스팅을 추천해 주셨어요. 오렌지 주스 아메리카노를 택하자 노 슈거? 라고 하길래 아니요 저 단 거 좋아해요 라고 단맛 중독자 디폴트 대답을 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나온 커피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사르르 풀렸어요. 와 진짜 거부감 1도 없이 딱 좋은 단맛인데 이 달고 새콤한 게 엄청 강한데도 커피가 다 이겨요. 커피 자체도 맛있고 주스와의 비율도 너무 적당하고 단맛 중독자이자 커피 덕후는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매직브루 커피에 에어컨은 없어요. 그렇지만 실내이고 선풍기가 많아 덥지는 않았어요. 와이파이도 있어서 일기 도도독 쓰고 나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스 음료를 몇 잔이나 마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안 먹으면 여행이 돌아가지 않으니 계속해서 마실게요. 원래 계획은 아카하마 커피를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수요일 휴무더라고요. 철저한 계획형 인간이지만 한 달의 긴 여정에 카페 휴무까지 다 챙길 순 없더라고요. 아카하마 커피는 올드타운에도 지점이 있으니 올드타운에서 방문하기로 하고 저의 3순위인 카페드솥에 가보려고요. 도심 속에 작은 숲이 조성된 자연자연한 카페예요. 커다란 폭포부터 작은 개울까지 자연 그대로의 싱그러움과 풍요로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규모가 엄청나까지는 아니지만 와 진짜 멋있다, 예쁘다 라는 감탄사는 나와요. 어제 넘버 39 카페에 방문했다가 너무 인스타그래머블에만 치중한 모습에 조금 실망했었는데 그곳보다 저는 여기가 훨씬 마음에 들었어요. 에어컨 좌석에는 편안하게 노트북 할 수 있는 분위기, 야외에서는 자연을 맘껏 만끽할 수 있는 공간. 차 소리, 매연 잠시 동떨어져 떨어지는 폭포 소리만 가득해 갑자기 힐링이 되더라고요. 음료 주문은 아까와 동일한 걸 시켜봤습니다. 오렌지 주스 아메리카노. 여기 커피가 별로라는 평도 있어서 궁금했어요. 마침 카페드솥의 시그니처 메뉴도 오렌지 주스를 더한 아메리카노더라고요. 아메리카노에 10바트를 추가해 오렌지 주스를 더하면 됩니다. 맛이 궁금했어요. 과연... 역시 매직브루 커피가 맛으로 유명한 이유가 있었네요.
여기는 오렌지 주스를 시판 제품으로 쓰는 것 같았어요. 신선함이 좀 떨어지는 딱 아는 그 맛이고요. 주스의 맛이 강하다 보니 커피의 맛은 뒤에 살짝 스치는 정도였습니다. 재밌는 시간이네요. 최고의 커피와 최고의 장소를 찾았으니 뭐 어쨌든 행복한 결말입니다. 이렇게 연이어 커피를 주문한 이유는 제게 텀블러가 있기 때문이죠. 오후에 도이스텝 야간 투어를 예약했는데 힘들 때 야금야금 마실 용도예요. 야외 풍경이 무척이나 좋지만 남은 28일의 체력을 위해 저는 에어컨 밑에서 일기를 쓰겠습니다. 점심 먹고 올드타운 새 숙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이곳만 다녀오면 전 립마네민에 더 이상 미련이 없어요. CRPC 누들이라고 어묵 들어간 국수 맛집이에요. 이틀 동안 국수 맛집 찾아다닌 경험과 구글맵 평의 후기로 익히 알고 있는 태국 국수의 양. 한 젓가락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전 2그릇을 시킬 겁니다. 대표 메뉴 하나 주문했고요. 새콤한 맛이 좋은 옌타포 국수도 하나 주문했어요. 저는 2개 다 스몰 사이즈로 주문했는데 나중에 계산할 때 보니 미디엄으로 잘못 들어갔더라고요. 뭐 2그릇 합쳐서 40바트 더 내고 푸짐하게 먹었으니까 괜찮아요. 여기 국수나 국물 자체는 막 어마어마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묵이 진짜 맛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어묵을 한 그릇에 함께 내어주시는데 오리지널 국수는 좀 심심하지만 담백한 맛, 옌타포는 새콤하고 약간 매콤하고 달달한 맛입니다. 전 옌타포 핑크 국물을 무척 좋아해서 역시나 이게 더 제 입맛에 맞긴 했지만 소프리용이나 가볍게 드실 계획이라면 오리지널에 고춧가루 조금 더해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적당히 맛있고 적당히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다음 호텔 체크인 시간은 오후 2시. 딱 맞춰 가려고 했는데 이 동네 트래픽 잼이 어마어마해서 2분 만에 온다던 택시가 막히고 막혀 10분 넘게 걸렸어요. 립마네민에서 올드타운 숙소까지는 그랩 택시로 83바트 나왔습니다. 치앙마이 올드타운에서의 첫 번째 숙소는 호텔 누예요. 저도 이렇게 제가 숙소 이동을 자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오래 머물 만큼 좋은 숙소를 발견하지 못한 게 첫 번째 이유기도 하고 오래 머물고 싶은 좋은 숙소는 비싸기 때문이기도 해요. 여기서 2박하고 나머지 3박은 좀 좋은 곳으로 이동할 겁니다. 이번 여행에서 숙소를 고민할 때 제일 먼저 우선시했던 것은 도시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호텔이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여기 호텔 누입니다.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감성 넘치면서도 유니크한 디자인이 참 예뻤어요. 저는 1박에 45,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예약했어요. 1박에 4만원대인데 객실 크기하며 깨끗함하며 참으로 괜찮습니다. 단점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짐을 들고 올라가야 해요. 되게 예쁘게 잘 꾸며놓긴 했는데 관리는 그만큼 따르지 않아서 아쉽긴 했어요. 전 숙박객의 웰컴 카드를 마주한다던가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는 다가는 한 번도 없었고요. 객실에 기본으로 준비된 무료 물 뚜껑도 따져 있더라고. 저는 재방문 의사는 딱히 없습니다. 소음도 상당하고 방음도 거의 안 돼서 예쁜 것보다는 편한 것을 찾을래요. 2시 조금 넘어 체크인했더니 다음 투어까지는 1시간가량 남아서 재빠르게 샤워하고 밀린 빨래를 좀 했어요. 바쁘게 후다닥 할 일을 끝내고 픽업을 기다립니다. 오늘 예약한 투어는 와두몽 도이스텝을 다녀오는 조인 투어예요. 도이스텝은 지난 치앙마이 여행 때 다녀오긴 했는데 야경을 보고 싶어서 이 투어를 신청했습니다. 최신 후기를 몇 개 찾아봤는데 투어 없이 다녀오신 분이 그랩으로 편도 400바트 정도의 도이스텝을 방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편도 400바트면 현재 환율로 약 16,000원가량. 이 투어가 3만원 정도니까 왕복하면 투어가 낫겠다 싶어 예약했어요. 호텔 픽업 드랍 포함이라서 혼자서도 편하게 다녀오기 좋을 것 같아서요. 3시 15분부터 픽업을 시작해 와두몽이 도착하니 오후 4시 조금 안 된 시간.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시는 건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설명은 란나왕국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불교의 상징은 연꽃이다까지로 흘러갔어요.
와, 너무 자세한데, 너무 깊은데, 영어 듣기 상당히 힘든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이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기운을 불러 모은다고. 행복한 생각을 많이 하라고. 그때 깨달았죠. 아, 이분 오늘 우울함 가득한 나에게 온 요정인가? 부처인가? 저는 반성을 하고 커피를 빚어올 때 행복함을 생각하며 부정적인 기운을 뿌리치고자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이드님의 설명이 재밌고 유익했더라고요. 와두몽은 난나 문화가 80%, 버마의 문화가 20% 정도 섞인 모습이래요. 그렇군요. 보이스텝으로 가시죠. 이 투어를 하기 전에 여행자 보험을 들기 위해 정보를 요청받았어요. 아니 뭐 이런 투어에 여행자 보험을 싶었는데 도이스텝 꼬불꼬불 올라가는 길을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전 예전에 도이스텝을 갈 때 썽테오 버스를 타고 갔었거든요. 와, 진짜 그땐 어떻게 갔나 모르겠어요. 지금의 이 버스를 타고도 멀미가 나는데 말이죠. 도이스텝에서도 역시 자세하고 긴 가이드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아니 그런데 시간이 너무너무 딱딱 맞더라고요. 오후 5시 반에 도이스텝에 도착했는데 설명을 듣고 30분 함께 돌며 이야기를 나눴더니 오후 6시 불경 시간. 이때 다 같이 들어가서 불경 드리는 모습을 마주했어요. 사진과 영상을 찍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머리를 내밀었는데 와, 요즘 시대에는 사원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더라고요. 참 신기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명이 켜지기 전까지 또 설명을 이어가다가 조명이 켜진 후에 다시 사진과 영상 타임을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야경 포인트로 향했는데 또 어찌나 시간이 잘 맞는지 매지가워에 딱 맞춰 데려가 주시더라고요. 이곳에서는 조금 오래 머물렀어요. 매지가워부터 야경까지 모두 감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와, 이 투어 진짜 타이밍이 훌륭하네요. 도이스텝은 굉장히 높은 곳에 자리하기 때문에 이런 뷰 감상이 가능해요. 차에서 내려 300개 가량의 계단을 올라가거나 20바트 더 내고 케이블카를 타고 갈 수 있는데 아니 저 빼고 나머지 사람들 모두 걸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미 왕복 티켓을 샀는데 그거 무릎 암살하는 일인데 저는 혼자 케이블카를 타겠다고 하고 돌아섰습니다. 혼자 떨어져 가이드님을 잃어버릴까봐 무서웠지만 무릎 암살당하는 게 더 무서웠어요. 다행히 계단 밑에서 잘 만나 꼬불꼬불 산도 잘 내려왔습니다. 전 드랍 포인트를 호텔이 아닌 사원 근처로 요청드렸어요. 오늘 긴장도 하고 너무 꼬불꼬불 산을 탔더니 속이 좋지 않아 저녁밥 대신 망고 스티키 라이스를 먹고 싶었거든요. 검색해보니까 와프라신 근처 푸드트럭에 망고 스티키 라이스를 팔기도 한대요. 내려서 둘러보니 오늘은 사장님이 안 나오셨나봐요. 그래서 다시 검색해봤더니 썬데이 마켓 열리는 근처에 있다고 해서 또다시 걷습니다. 림마넴인가 올드타운은 밤 분위기도 참 많이 다르네요. 되게 조용하고 차나 오토바이도 많지 않아요. 길 건너는 것이 크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썬데이 마켓 근처까지 왔는데도 망고 스티키 라이스 파는 푸드트럭은 없었어요. 몹시도 좌절하려던 찰나 과일 스무디 전문점을 발견했습니다. 유명한 블루누들 옆에 자리한 곳이더라고요. 망고 스티키 라이스 스몰 사이즈는 65바트. 맛이 어떨지 몰라 일단 스몰 사이즈를 부탁드렸어요. 다행스럽게도 먹고 갈 수 있더라고요. 8시 반까지 운영하는데 8시에 들어가서 몸둘 바를 몰라 하며 빠르게 흡입하기로 했습니다. 빠르게 흡입하는 건 흡입하는 거고 뿌릴 건 뿌려야죠. 코코넛 밀크 가득가득 뿌리고요. 바삭 고소한 곁들이도 남김없이 뿌릴게요. 와, 과육 상태 어마어마하죠. 역시 과일은 과일 전문점에서 먹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10분 넘게 걸어오는 동안 망고 스티키 라이스 파는 곳은 꽤 있었어요. 그렇지만 팟타이도 팔고 스파게티도 파는 곳에서 망고 스티키 라이스 먹긴 싫더라고요. 전문점에서 먹고 싶은 저의 소박한 욕심이었달까요. 다시 행복지수를 채워 호텔로 돌아갑니다.
아직 저녁 9시도 안 되었는데 올드타운은 다들 일찍 주무시나 봐요. 저도 일찍 자러 가겠습니다. 내일 봐요. 지금은 새벽 5시 반입니다. 이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냐고요? 오늘 새벽 6시 반에 픽업오는 코끼리 보호센터 투어를 예약했기 때문이죠. 화장 전혀 안 하고 선크림만 두껍게 바른 다음 출발합니다. 메일에는 오전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픽업 예정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가이드님은 6시 28분에 오셨어요. 오, 미리 나와 있길 다행이네요. 전 차에 타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6시 반에 픽업했는데 다른 팀도 픽업하고 교통체증에 걸려 보호센터에는 8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무려 2시간이나 차를 탔는데 저는 굉장히 산뜻한 몸 상태가 되었어요. 치앙마이에 도착해서의 모든 숙박 중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잘 잔 것 같아요. 적당한 흔들림, 호텔보다 덜한 소음, 슬프지만 기쁘고 좋네요. 코끼리 보호센터 투어의 참여자는 생각보다 많았어요. 오전 타임 방문객은 20여 명 정도. 그런데 혼자 온 사람도 저 혼자, 아시아인도 저 혼자. 상당히 뻘쭘하지만 늘 경험해오던 것이니까 괜찮아요. 오늘 참여자가 모두 모이자 옷을 나눠주셨어요. 어디서 보니까 코끼리들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 이 옷을 입는데요. 마치 주키퍼분들이 같은 옷을 입어야 바오 친구들이 알아보는 것처럼 옷은 좀 두꺼운 편이어서 오후 투어엔 덥겠다 싶었어요. 첫 일정은 코끼리 먹이 주기. 코끼리랑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코끼리에 대한 설명 듣고 먹는 방법 듣고 이동. 저는 뭔가 먹이 주세요 하면 바나나 2개쯤 주고 끝났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할게요. 우다다 이동하고 뭐 그런 것일 줄 알았는데 진짜 느리고 천천히 코끼리랑 친해지고 만지고 교감하고 거의 상견례까지도 가능한 시간이더라고요. 이 펜스가 있는 이유는 코끼리가 위험해요가 아니라 아직 친해지기 전이니 사람 이놈 거리를 두어라의 의미 같았어요.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요처럼 진짜 손을 잘 쓰더라고요. 코끝을 손바닥처럼 이용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귀여웠어요. 전 세상 겁 많은 쫄보라서 터치해보기 좀 무서웠는데 지금이 아니면 언제 만져보나 싶어서 조심조심 다가갔어요. 유일한 아시아인에다가 혼자 온 여행자라 가이드분이나 주변 유러피안 부모님들이 막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아버님, 저랑 동년배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굳이 뭐 그럴 필요 있나요? 어쨌든 코끼리를 가만 쓰다듬어 보니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그리고 피부도 그냥 좀 두터운 사람 피부 같았어요. 와, 너무 신비로운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이 시간이 안 끝나더라고요. 계속 먹이 주고 계속 지켜보고 여기저기 보호센터에 있는 코끼리들을 다 만나고 왔어요. 거의 1시간가량은 코끼리랑 마주했던 것 같아요. 이 체험에는 아이들이 많이 참여했었어요. 유러피안 친구들이 아시아 코끼리가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저도 조카 생각이 조금 났습니다. 진짜 좋아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코끼리 영양식 만들어주기. 신선한 리프와 바나나, 유산균과 비타민을 넣어 오늘의 영양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절구에 으깨고 손으로 주물주물해서 하나의 볼을 만드는 건데 당연히 저는 안 했습니다. 유러피안 청소년들이 저렇게 잘하는데 저까지 참여할 필요가 있나요? 덥고 끈적이니까 전 끄덕끄덕 설명 잘 듣고 있었죠. 그렇지만 1인당 1개씩 영양제를 들래요. 아, 그렇군요. 이것은 해야 되네요. 코끼리씨 지금 만나러 갑니다. 바나나는 길쭉해서 그냥 건네면 잡아가는데 얘는 미끌미끌하고 동글동글해서 어떻게 가져가나 궁금했어요. 그런데 진짜 손바닥을 쫙 편 다음 확 낚아채듯 완벽하고 깨끗하게 가져가더라고요. 와, 진짜 어마어마한 느낌이었습니다. 영양제까지 먹었고 그 다음은 코끼리 목욕 타임. 강으로 가서 코끼리에게 물을 끼얹어 준 다음 머드 목욕까지 해주는 시간이었어요.
온몸이 물에 젖기 때문에 미리 수영복과 더러워져도 되는 신발을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옷 갈아입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옆에 부부께서 준비 안 할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다도 라고 대답하셨어요. 제 감성과 귀찮음이 같은 분들을 만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저희 셋을 제외한 모든 이들은 전부 비키니를 입고 강물로 뛰어들었어요. 바가지로 코끼리에게 물을 실컷 뿌려준 다음 머드를 발라주면 돼요. 코끼리와 언제까지 목욕할 수 있을지는 장담 못한대요. 코끼리가 그만하고 싶어하면 바로 나와야 하는 거라서요. 어느 정도 물놀이를 하다가 정말 알아서 쓱 나와 머드로 향하더라고요. 그럼 따라서 머드풀로 이동해 다시 머드를 슥슥 발라줍니다. 머드를 어느 정도 바르다가 또 코끼리는 풀을 먹으러 알아서 이동하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어떠한 제지나 요구도 코끼리에게 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코끼리가 일찍 떠나는 바람에 코끼리 없는 단체 사진이 되었을 정도였답니다. 머드 샤워까지 끝나면 오늘의 체험은 끝. 샤워할 사람은 샤워하고 간단한 점심 식사를 하고 다시 차를 타고 돌아가면 돼요. 식사는 굉장히 간단했는데 맛은 좀 별로였어요. 테이블에 개미 파티가 열려서 빨리 호텔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코끼리 보어 체험은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전 혼자 와서 혼자 해도 신기하고 특별했는데 아이와 함께 치앙마이 여행을 왔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2번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야생에서 진행되다 보니 어마어마한 햇볕, 벌레가 따르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지만 자연 그대로의 코끼리와 만나는 시간, 언제 또 어디에서 경험해 보겠어요. 치앙마이 오시면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진짜 상견례를 해도 될 정도로 시간을 너무 넉넉히 주신다니까요. 다시 호텔로 돌아갈게요. 이상하게 호텔 가는 길에는 저 혼자더라고요. 어디 들리지 않고 1시간 조금 넘게 걸려 도착했습니다. 저는 또 차에서 램수면을 해서 비몽사몽입니다. 그렇지만 뭔가 머리나 옷에 개미가 있을 것 같아 욕실로 직행해 바로 샤워하고 옷 털고 그러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벌레는 1도 나오지 않았어요. 샤워하고 잠시 낮잠 좀 잘게요. 어제 알람 못 들을까봐 귀마개도 못하고 잤는데 이제야 좀 조용하고 편하게 자겠네요. 낮잠 자고 일어나니 오후 4시경. 올드타운의 맛집 카페들은 오후 5시까지인 경우가 많아요. 마음이 급해져 후다닥 밥 먹으러 이동합니다. 오늘 아침 건너뛰고 점심은 대충 먹은 뷔페라서 너무 배고팠어요. 호텔 근처에 구운 닭 요리를 먹을 수 있는 맛집이 있어요. 빠른 걸음으로 이동해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가게 이름에 치킨이 들어가니까 치킨 요리를 시켜야겠죠? 닭은 통으로 된 닭 한 마리 아니면 반 사이즈 중 태길이에요. 저는 반 사이즈를 주문했고 늘 그렇듯 기본 솜땀과 스티키 라이스를 곁들였습니다. 힘드니까 스프라이트도 한 캔 시켰어요. 제가 며칠 전 님마네민에서 까이앙 첨더위에 방문했었죠. 치앙마이 올 때마다 들리는 저의 최애 맛집 중 한 곳인데 완전 메뉴 구성이 같잖아요. 그런데 좀 맛이 많이 달랐습니다. 여기는 훨씬 로컬 쪽에 가까운 맛이에요. 솜땀은 주문하자마자 절구에 빻는데 오 제대로다 싶었어요. 근데 진짜 제대로라서 피시 소스 맛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마지막에 먹을 때는 피시 소스에 잠겨있던 파파야는 너무 짜서 못 먹겠더라고요. 구글맵평에 양이 너무 적어요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전체 풀샷으로 보면 그렇게 양이 적은 거 잘 모르겠죠? 근데 먹고 난 다음에 알겠더라고요. 이게 뼈까지 함께 있고 발라 먹다 보니까 막상 먹고 나면 좀 허전하더라고요. 기름 쏙 빠진 닭고기는 좀 퍽퍽하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맛있긴 한데 2번 찾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후기였습니다. 차라리 까이앙 청더위에 택시 타고 가서 먹을래요. 거기도 양은 적지만 야들야들한 닭고기가 진짜 맛있었거든요. 솜땀을 들이켰더니 입안이 난리 났습니다. 빠르게 커피 마셔줘야 해요. 저번부터 가보고 싶었던 아카하마 카페를 가보려고요. 지금 오후 4시 반인데 여기 5시 반이면 문을 닫아서 호다닥 이동했어요. 인기 카페답게 이 시간에도 사람이 꽤 많네요. 마시고 싶었던 더티 라떼를 주문했습니다. 한입 크기로 나온 더티 라떼. 이거 어떤 방법으로 마셔요? 라고 여쭤보니 섞지 말고 쭉 들이키래요.
첫 입은 에스프레소의 진한 풍미와 산미가 입안에 퍼지고 그 다음 한 모금은 고소한 우유의 맛이 전해졌어요. 마지막으로는 커피와 우유의 어우러짐이 느껴졌고요. 와, 비싸긴 한데 진짜 맛있었어요. 이런 커피라면 100바트가 아깝지 않네요. 아카하마 커피는 다음에 꼭 또 오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아메리카노랑 레몬 파운드 케이크를 먹어봐야겠습니다. 역시 치앙마이 여행에서 카페 투어는 너무 신나고 행복해요. 어제 도이수텝 야경 투어를 하고 이곳에서 내렸잖아요. 밤에는 사람이 없고 한적해서 좀 무서웠는데 오후에는 이런 모습이네요. 일도 무섭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어둠이 내려앉기 전에 돌아갈게요. 아직도 좀 피곤하고 정리해야 할 것이 많아서요. 돌아가는 길에 내일 아침 식사까지 사가지고 가려고요. 호텔 바로 옆 골목에 샐러드 전문점이 있어요. 여행 오면 늘 채소를 먹지 못해서 고기보다 채소를 사랑하는 저는 슬픔에 잠기는데 아삭아삭 신선한 채소를 한 보따리 먹겠습니다. 가격도 무척 저렴해서 이것저것 시켜도 괜찮아요. 전 닭고기 햄롤과 게살 샌드위치 2가지를 주문했어요. 여기 포장이나 배달이 전부여서 먹고 갈 공간은 없어요. 오전 10시에 문을 열기 때문에 미리 사두고 아침에 먹으려고요. 계속 그랩푸드 배달 오토바이가 오가는 걸 보니 현지 분들에게도 인기 맛집임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닭고기를 반마리나 먹었지만 양이 좀 적었던 관계로 롤 2개만 먹을게요. 아, 이 아삭함 정말 좋네요. 드레싱도 무척 맛있었고요. 영상과 사진 백업해두고 일기 마무리하고 잠듭니다. 내일부터는 본격 치앙마이 올드타운 여행이 시작이에요. 더 행복한 치앙마이에서 만나요. 안녕!